그러면 이 사주는 사회의 짱짱맨들이 재관을 선취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시장을 복사해 갖고 와서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줬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돈 나한테 줘. 오늘은 정유일주 세 분의 사주를 놓고 오늘 이분이 주인공인데요. 이분 사주 남자분이시고 사주가 똑같은 여자분이시고 그다음에 사주가 비슷한 좀 어르신이시고 이렇게 세 분의 사주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머님과 어머님께서 사주 공부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니까 아드님께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어머님이 아들 손을 잡고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직접 들어라고 하면서 이제 다 큰 청년, 28살 청년인 이 계유년생 청년을 데리고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28살이니까 이제 학교도 나왔고 전공도 있고 하겠네요.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삶의 범위가 이제 많이 좁혀졌네요. 자, 전공은 뭘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공은 연극영화과, 영영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기자, 뭐 가수, 연예인 이쪽이죠. 지금 현재는 모델도 했고, 현재 준비 중인 거는 유튜버 준비 중. 자, 그래서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 사주가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한다면 어떤 방식의 컨텐츠가 유리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사주의 특징들을 한번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특징, 눈앞에 띄는 건 내 앞에 선행자가 있다. 그냥 선행자도 아니고 겁나 잘난 선행자들이 앞에 있다. 내 앞에 겁나게 잘난 겁재 선행자들이 재물과 명예를 선취했다. 먼저 선점했다. 근데 이 정사가 선점한 재관이죠. 특수한 명예와 큰 재물, 약간 일확천금 또는 리스크, 약간 위험한 관을 올린 재물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죠. 사유합이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사유합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도 볼 수가 있겠네요. 십천간 캐릭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겁재가 지지재성 생해주는 능력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정화일주의 사유합입니다. 월지 사회에 있는 짱짱맨 겁재들이죠. 뭐 요즘 말로는 이거 짱짱맨 겁재가 내 앞에 있는데요. 위아래가 간지가 꼬였으니까 짱짱맨 전천후 겁재네요. 보통 이런 경우가 머리가 못하는 거 몸이 하고 몸이 못하는 거 머리가 하는 위아래가 비겁으로 서로 꼬여 있으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천간이 잘 못하는 거 지지가 하고 지지가 잘 못하는 건 천간이 하는 느낌. 그래서 이 정사라고 하는 간여지동 그리고 겁재, 천간에선 비견, 지지에선 겁재가 사회궁의 기유를 선취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회의 선행자가 있는 사주, 제가 보통 이렇게 월간에 비견이나 겁재 떠 있으면 사람들이 사주를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똑같은 말 했어요. 어떤 말 했냐면 내 앞에 훈련조교가 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에 갔더니 훈련조교가 와서 선배님들 숙련된 조교에 시범이 있겠습니다. 제가 먼저 수류탄을 던지고 제가 수류탄 던지는 걸 잘 보시고 선배님들이 던지십시오. 뭐 이렇게. 그럼 이게 뭐야? 내 앞에 훈련된 조교가 있다. 내 앞에 있는 짱짱맨 정사가 돈과 명예를 선취할 테니 내 뒤를 따르시는 분들도 나를 본받아 열심히 돈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훈련조교네. 그러면 정유 입장에서는 내 앞에 있는 짱짱맨 비견 겁재들이 어떻게 돈을 버나를 잘 보고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르게 해봐야겠네요. 이분들이 이 위험한 편관이라고 하는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이 중독성 있는 강한 명예성인 개수를 쓰고 있는 분인데 임수가 아니고 개수잖아요.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뭐 편관이 지지의 근이 뭐 강하지가 않아서
뭐 이 화의 세력을 꺼트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정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선행하고 있는 자 나를 따라 하십시오 라고 시범 보이고 있는 요 고마운 정사들 보통 이런 사주를 보면 내 앞에 시범 보이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할 때도 나보다 먼저 가시는 분 얼른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부자 될 테니까 이렇게 해야지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세무조사 걸리면 좀 있으면 나도 세무조사 걸리는 거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스캔들 걸리면 나도 좀 있으면 스캔들 튀는 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절대 저 인간들 다 떨어지게 해주시고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빨리 부귀영화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 편관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짱짱맨 정사는 이 편관을 쓰고 있고 나는 천간에서 편관 조절 장치인 식신을 쓰고 있다. 식신을 쓰고 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한 명예, 반짝 명예, 잘못하면 팍 떴다 확 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편관이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편관의 이중성을. 그러면 내가 식신제사를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주는 사회의 짱짱맨들이 재관을 선취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시장을 복사해 갖고 와서 내가 너의 문제 해결해 줬으니 너가 가지고 있는 돈 나한테 줘. 너가 가지고 있는 시장 나한테도 줘. 하나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똑같이 복사해서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요 사화 입장에서는 자기 돈만 사유합금이 아니라 자기의 온몸 희생해 가면 내가 만든 시장도 사유합금. 그 인터넷 유튜브 업계에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어떤 시장이 어떤 첫 번째 주자가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어떤 시장을 형성을 했는데 그 특별한 시장이 형성되고 나니까 그 시장을 조율할 무슨 장치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거를 조종해주는 두 번째 시장이 또 열리는 케이스들이 생겨요. 가령 옛날 인터넷 시대, 20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대한민국에 막 확장이 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기업들이 서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들이 못 만들고 기업체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때는 모든 기업들이 개나 소나 IT 붐을 타고 김대중 정권 당시에 IMF도 끝났겠다.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붐이 일어나서 홈페이지를 너도 나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못해. 홍보가 안 돼. 검색 엔진을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나 홈페이지를 광고해야 되고 마케팅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바로 두 번째로 생긴 시장이 그 홈페이지 관리업이에요. 그래서 웹 호스팅 사업, 그 당시에는 아주 고가의 서버를 장만해야 되는데 이제 웹 호스팅, 그 다음에 웹 마케팅, 그래서 당신들의 홈페이지 야후에다가 올려드립니다. 뭐 게시판 관리도 해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장에 대한 두 번째 조절 장치가 필요하니 후발주자가 그 두 번째 조절 장치를 가지고 와서 돈을 벌더라. 제가 말한 스토리죠. 그쵸? 이사주. 스토리텔링 되죠? 정사라고 하는 짱짱맨 선행자들이 시장을 다 장악을 했어. 그래서 편제라는 금시장도 화려한 금시장, 화급금이니까 되게 화려한 시장이죠. 마치 스포트라이트로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편제 시장을 막 불을 밝히고 있는 형상이죠. 그러면서 어떤 편관의 난제 또는 어떤 편관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정유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시장을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중무토가 아닌 사중기토를 끄집어 올려서 사중무토가 아닌 사중기토를 끄집어 올려서 내 앞에 이게 위험한 시장이죠. 위험한 시장. 위험하다라는 거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확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또 자칫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편관적 시장. 또 이게 잘못 만지면 정화가 다칠 수도 있죠. 이제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유명해졌어. 뭐 괜히 인터뷰 잘못했다가는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자, 이거 조율해 줘야 됩니다. 이거 준비가 안 됐어. 이거 편관이 뿌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러면 이게 일종의 뻥 편관이 뜬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약간 거품 명예가 지금 근거가 없는 거품 명예가
예, 약간 이 뜬 느낌인데 그러면 내가 가서 조절해 줄게. 평관 내가 딱 조절해 줄게. 당신들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드립니다. 그럼 이분은 유튜브 방송을 하신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처음엔 어떻게 할까? 처음엔 따라 하겠죠. 첫 번째 시장, 따라하기 시장은 1등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또 다른 장사, 또 다른 사업, 또 다른 시장을 개척하다. 또 다른 시장을 만들었어. 무슨 사업? 선행자들의 편관을 조절해주는 식신 제살 사업. 이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주는 첫 번째 시장, 내 앞에 있는 정유를 모방하여 그들의 경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결국 이 정사의 벽을 넘지 못하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장을 만드니 이 정사가 꺼내지 않은 기술이 있었어요. 사정무토를 기토로 변형하여 내가 쓰다. 내가 쓰다. 그래서 당신들의 편관을 제살해주다. 제가 이제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코스, 내 앞에 있는 선행자들이 하고 있는 방식의 유튜브 방식을 따라하거나 모방하거나 약간 응용하여 시작을 하시오. 그러나 그걸로 큰 돈을 벌지는 못할 것이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노하우와 숙련도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앞에 먼저 선행한 잘 나가는 유튜브 방송국이나 유튜브 채널에 어려움들이 생길 텐데 그러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문제를 고쳐주는 방식으로 가시오. 그러면 보통은 권장하는 게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유튜브 시장 빵 터졌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유튜브 시장이 빵 터지니까 이게 다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유튜브 관리가 안 돼. 유튜브 콘텐츠가 엉망이야. 카메라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모르겠어. 편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사장은 빨리 유튜브 채널 개설하라 그랬는데 직원들이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유튜브 전문 에이전시가 생겼어요. 옛날에 인터넷이 확장돼서 홈페이지 만들고 나니까 광고해주는 업체가 필요한 것처럼 유튜브 시장에 유튜브 전문 관리 매니지먼트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주는 이게 연극 영화과를 나왔으니까 방송통신 장비라든가 관련 계통에 충분한 자기 경험과 인맥이 있죠. 이게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주들은. 이게 원래 사주가 이렇게 사주에 비겁이 많으면은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인맥, 사람 관리,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역사는 비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비겁 제껴놓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무슨 일에든 비겁이 꼬인다. 나 혼자 김밥집 차려서 잘 되려고 하면 내 옆에 김밥집 5개 더 생긴다. 그러니까 차라리 비겁들과 손잡고 김밥집 크게 하나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비겁이 관련된 사주는 아무튼 이 사람과 인맥이 중요해요. 내 앞에 정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누구야? 동종업계 경쟁자도 되는 사람들이잖아. 동종업계 경쟁자인데 이 사주는 동종업계랑 경쟁해야 돼. 동종업계랑 협력해야 돼. 동업자하고 협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업을 잘 모르시는 명리관분들께서 비겁다자 사주를 보면 무조건 동업 불가. 사회에 있는 애들이 다 도둑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란 말이죠. 여기 이렇게 사업을 해본 명리가는 그게 아니란 걸 안단 말입니다. 사업해본 명리가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서 내가 기토 식신을 쓰고 있으니 너희들 지금 문제 생겼지? 같이 나하고 식신을 생하면 내가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자, 처음에는 유튜브 방송을 이제 다양한 콘텐츠의 방송들을 해 보시는데 거기서 경험이 생기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짬밥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고 기술 테크놀로지가 높아지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사회에 있는 큰 유튜브 회사나 또는 유튜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 지원,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그런 뭐 광고 홍보라든가 더 멋진 영상 편집을 뭐 해준다든가 아니면 멋진 출연자들을 섭외를 시켜준다든가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차라리 옛날에 그 인터넷으로 옷 쇼핑몰이 막 늘어났단 말이죠. 옷 쇼핑몰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게 누구냐 하면은 옷 쇼핑몰 골라주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펜션들이 모조리 홈페이지를 만드니까 펜션 골라주는 할인 사이트가 생겼고 쿠팡 같은 사이트들이 소셜 커머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소셜 커머스 한 대에 모아가지고 제일 싼데 한눈에 비교시켜주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사주는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유튜브 정보 찾아주는 사이트.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정사, 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려고 하지 말고 재관을 선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큰 시장을 만들어라. 큰 시장을 만들면 보세요. 이 정사가 자기 돈을 생하고 있다가 내가 시장을 크게 만들었더니 내 앞에 있던 정사가 자기 돈 생해요? 내 시장 생해요? 내 시장 생해. 이게 딱 무슨 느낌이냐면은 모텔을 만들어서 사장이 열심히 자기 모텔을 열심히 광고를 했는데 야놀자라는 사이트가 생겼어. 근데 야놀자 사이트에다가 자기 모텔을 등록을 시켰더니 그냥 오는 손님보다 야놀자를 통해서 오는 손님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광고하겠어요? 야놀자한테다 광고비 많이 주고 거기다 광고를 하겠어. 그렇지. 그럼 이게 자기가 직접 돈 벌려고 나서지 않고 내가 만든 시장을 활성화시켜주는 모습이다. 자기 가게에다가 물건 내놓지 않고 지마켓에다가 물건 열심히 갖다 올리고 자기 가게에는 거미줄 쌓이는데 지마켓에서는 열심히 공을 들여서 배너 광고 띄우더라.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좋다. 그래서 원래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주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신문도 좀 많이 보시고 경제 돌아가는 것도 보시고 네?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사회 돌아가는 모습을 좀 공부를 해보면 이거를 사주를 보면서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좋다. 자, 이분은 이렇게 유튜브를 풀어가시면 이 분야에서 크게 성공하실 수 있는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알고 하면은 훨씬 잘 됩니다. 특히 알고 하면은 왜 잘 되냐면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청사진을 그려놓고 미래를 그려놓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영성학에서는 심상화 작업이라 그래요. 머릿속에 어느 정도 심상화를 시켜놔. 계획을 잡고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상상을 해.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구체적으로 요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를 매일 머릿속에서 심상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운이 끌려와요. 운이 끌려와요.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같이 힘을 합쳐서 내 운빨에다가 그 사람 운빨까지 합쳐서 그 일은 우주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뭐 여자가 많아서 머리가 아프겠네. 뭐 내 여자를 다른 애가 찝쩍거리겠네. 뭐 이거는 사귄 여자고 뒤에 애기연 뭐 다른 여자 또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잖아. 이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 사주 이번 생에서 뭘 경험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제가 식신제살 사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식신제살을 편제로 사업화하다. 물상적으로 유금이 보통은 방송, 연예, 컴퓨터, IT, 정보통신, 특별한 기술, 첨단 기술하고 가장 인연이 많은 글자가 유금, 정화, 신금 이런 글자 아니겠어요? 이 사주는 딱 방송, 통신, 컴퓨터, 인터넷, IT, 유튜브와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사주니까 그 분야에서 날라다닐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옆에 비슷한 사주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이 사주는 사주가 똑같죠. 그러니까 같은 날 태어나신 거예요. 이날. 생일이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네. 아이유십니다. 아이유. 정일주들이 미인이 많죠. 보석이 있어서. 내 앞에 선행자가 나의 무대를 이어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다만 아이유는 이 뒤에 시주가 뭐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주 해석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시주를 모르니 3주까지만 보고 뭐 연예계의 보석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보통 이런 사주는 인덕 있음 어느 정도 영혼적 레벨의 수준이 있으면 인덕이 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주로 이 사주를 한번 볼게요. 이분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십니다. 지금 74세시고요. 이 사주도 사회궁의 겁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럼 이 사주도 반으로 딱 쪼개서 사회궁의 겁재는 뭘 하고 있고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사회궁을 해석하고 그 다음 개인궁을 해석을 해서 사주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축 맞은 오행은 축 맞은 글자는 합을 향해 달려간다. 그럼 여기서 축 맞고 나한테 오니까 오히려 이 겁재는 열심히 내 돈을 벌어주겠죠. 이게 꼭 무슨 느낌이냐? 저기 옆마을에서 매 맞는 노예 우리 집 염전에 와서 알아서 일해주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사회의 분쟁을 조절하는 또 사회의 분쟁이 나한테는 큰 이익이 되는
축날수록 내 돈이 쌓이는 사주. 얻어맞은 사람들이 내 돈을 불려주는 사주. 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내 시장을 만들어주는 사주. 이 사주 로펌 회사의 사장님이세요.